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절대 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의 계좌는 계속 깎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손절하는 방법, 익절 타이밍 등 영상들이 많죠.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손실보는 이유는 뭘까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보 트레이더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손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손절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절은 타이밍이 아니라 무조건 실행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입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내일 당장 차트를 켰을 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손절 기준과 익절 기준, 리스크 관리 구조,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 기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트레이더가 계속 손실을 보는 이유는 진입을 잘못해서만이 아닙니다. 틀린 진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진입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고 저도 틀립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나오는 게 매매고, 틀렸는데도 버티는 건 도박입니다. 계속 손실을 보는 이유는 손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손절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조금 내려가면 이건 그냥 조정이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하지만 10분 뒤에 더 내려갑니다. 조금 이상한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은 원래 있는 거야. 큰 흐름에서는 괜찮겠지. 하지만 30분 뒤 더 내려갑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손절해야겠다 하고 손절하면 그 타이밍이 대부분 최저점입니다. 왜냐면 손절 자체를 버틸 수 없는 순간에 하기 때문입니다. 손절은 언제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입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 때까지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감정이 터지는 순간에 손절합니다. 보통 이 과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반복하는데 이게 계좌를 갈아먹는 구조입니다. 익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는 손절을 못하지만 익절도 못합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와, $1000 벌었다. 근데 아직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5분 뒤에 미실현 수익이 1500불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좋은데 2000불까지 갈 것 같은데 하고 버티지만 10분 뒤에 미실현 수익은 800불. 그러면 조금 떨어졌네.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야. 15분 뒤에 미실현 수익은 300불. 그때 가서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하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1000불, 1500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걸 300불로 줄입니다. 이게 초보들의 패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든 어디서 꺾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가다가 반납합니다. 초보자는 오를 때 왜 더 안 오를까? 내릴 때 왜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전부 감정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서 초보자는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까 크게 들어가 보자. 어제 손절했으니까 오늘은 복구해야지. 이건 확실한 자리니까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계좌를 망치는 행동, 매매가 아니라 충동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절이 뭘까요? 손절은 틀렸을 때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손절은 도망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보고 들어간 근거가 깨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손절입니다. 손절을 했다고 진 게 아닙니다. 손절을 안 하면 더 크게 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계좌를 살립니다. 이제 손절에 대한 실전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없이 작동하는 손절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버티다가 터지는 매매는 사라집니다. 첫 번째 손절 기준은 지지저항 이탈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어디서 진입했냐? 이 구간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반등했던 자리죠. 그래서 지지라 판단하고 들어간 겁니다. 판단은 좋습니다. 그럼 손절은 어딜까요? 지지가 깨지면 손절입니다. 더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진입한 이유 자체가 지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지가 깨졌다는 건 진입 근거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끝이죠. 나와야 합니다. 실제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불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75,500불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손절은 7만 불 이탈 시 손절. 이게 손절 기준입니다. 만약 69,000불까지는 버텨보자.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매매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두 번째 손절 기준은 구조 붕괴입니다. 이건 지지 저항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저점이 100, 105, 110 계속 올라갑니다. 정확한 상승 구조입니다. 그래서 눌릴 때 110 근처에서 진입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 저점이 105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초보는 이전 저점이니까 반등하겠지, 고수는 상승 구조가 깨졌구나 하고 손절합니다. 상승 구조에서 중요한 건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전 저점이 깨졌다, 상승 구조가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롱 포지션을 잡은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손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상승 구조에서 저점이 깨지면 구조가 깨진 거고, 하락 구조에서 고점이 돌파되면 구조가 깨진 겁니다. 구조가 깨지면 손절입니다. 세 번째 손절 기준은 진입 근거 무효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절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포지션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들어갔을까?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 정렬되어 있거나,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 확인에 성공하거나, 특정 패턴이 완성되거나, 모두들 좋은 진입 근거입니다. 그럼 손절 기준은 뭘까요? 그 이유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의 정렬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평선의 정렬이 깨지면 손절하는 거고, 저항 돌파를 보고 들어갔다면 다시 저항 아래로 내려오면 손절하는 거고, 패턴 보고 들어갔다면 패턴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겁니다. 이건 외울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유가 사라지면 나가는 겁니다. 손절은 손실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살아있는지로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손절 못합니다. 손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지 저항이 깨졌을 때, 구조가 붕괴되었을 때, 진입 근거가 사라졌을 때. 분석이 틀리지 않고 근거가 살아있다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리거나 근거가 죽었다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손절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나오면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익절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절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익절해야 하나요? 직설적으로 물어보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익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정확하게는 확률이 꺾이기 전에 챙기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먹으면 더 욕심 안 부리고 나간다 라는 기준입니다. 초보가 익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이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와, $1000 벌었다, 근데 아직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5분 뒤에 미실현 수익이 1500불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좋은데 2000불까지 갈 것 같은데 하고 버티지만 10분 뒤에 미실현 수익은 800불. 그러면 조금 떨어졌네,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야. 15분 뒤에 미실현 수익은 300불. 그때 가서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하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1000불, 1500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걸 300불로 줄입니다. 이게 초보들의 패턴입니다. 익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이 커질수록 읽기 싫다 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조금만 더 가면 나갈게 하고 버티는데, 문제는 조금만 더에 끝이 없습니다. 결국 수익을 전부 반납해야 끝납니다. 익절하지 못하면 결국 다 반납합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세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절 기준은 지지저항 도달입니다. 차트의 지지저항을 분석했고 상승 중인 상황에 저항 아래에서 진입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항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행동이 갈립니다. 초보는 저항을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고수는 저항에 도달하면 바로 익절하거나 부분 익절을 진행합니다. 왜냐? 포지션의 시나리오는 저항까지 상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표를 달성했죠. 그럼 끝입니다. 계획대로 왔으면 계획대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익절 기준은 RR, 리스크 리워드 레이티오, 손실 대비 수익 비율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때부터 매매 자체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66,600테더에 진입하고 손절은 66,400테더로 잡았습니다. 그럼 손실은 200테더입니다. 그럼 최소 익절은 400테더 이상, 리스크 리워드 1:2 이상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익절 가격은 67,000불이 됩니다. 이건 한 번 틀리면 200테더를 잃고 한 번 맞으면 400테더를 법니다. 이 구조면 10번 중 5번, 승률이 절반만 나와도 돈은 무조건 벌립니다. 승률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 리워드 비율입니다. 고수들은 1:2 이상 비율이 아니면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1:1이면 확률이 정말 높을 때만 진입합니다. 기억하세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맞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틀린 거, 좋은 자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세 번째 익절 기준은 부분 익절입니다. 초보는 이걸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다가 계속 털립니다. 보통 익절을 한 번에 전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규모의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가정하면 1차 익절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 1:1 구간에서 절반을 정리합니다. 2차 익절은 RR 비율 1:2 구간에서 30%를 정리합니다. 나머지 20%는 추세 끝까지 들고 갑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수익의 일부를 무조건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가 수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부분 익절의 장점은 수익을 빠르게 확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추가 상승을 먹을 수 있으며 포지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리스크 자체가 줄어듭니다. 욕심과 안전 모두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부분 익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익절 기준은 지지 저항에 도달, 리스크 리워드 레이티오, RR 기준, 부분 익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익절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준에 오면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손절도 중요하고 익절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전부 의미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계좌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초보는 이번 매매 이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고수들은 이 계좌를 1년 뒤에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한 번의 게임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 기준은 한 번의 손실 제한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시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매매에서 얼마까지 잃어도 될까요? 고수들의 기준은 1%에서 2%입니다. 계산해보면 1%는 만원이고 2%는 2만원입니다. 즉, 한 번 틀려도 최대 2만원 손실이죠. 10번 연속 틀려도 계좌는 20% 손실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복구 가능한 수준이죠. 한 번의 매매로 계좌를 망치지 않는 구조, 이게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손절 기준을 정했다면 다음으로 포지션 크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얼마를 진입할지가 아니라 얼마까지 잃을지부터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는 1000테더가 있고 매매당 손실 허용은 2%인 20테더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폭은 200불이라면 포지션 크기는 20테더 나누기 200불 0.1개가 됩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만 진입하는 겁니다. 포지션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손실 기준으로 포지션을 정하는 겁니다.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 기준은 레버리지입니다. 현물은 레버리지가 없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더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5배 레버리지에 2%만 반대로 움직이면 10% 손실이고 10배 레버리지라면 20% 손실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지만 손실도 똑같이 키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지만 초보는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높은 레버리지를 막 씁니다. 초보라면 2~3배 이하, 경험자라면 5배에서 10배 이하, 그 이상은 매매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리스크 관리 기준은 연속 손실입니다. 이걸 대부분 무시하기 때문에 계좌가 터집니다. 연속으로 2번 이상 손절했다면 이때는 멘탈이 흔들리고 복구 욕구가 발생해 무리한 진입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좌 붕괴의 시작입니다. 고수들은 2번 연속 손절하면 그날 매매를 종료하고 3번 연속 손절하면 그 주에 매매를 종료하고 5번 손절이면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연속 손절에 대한 대응 기준을 잡아두고 매매를 합니다.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매매당 손실이 1%에서 2% 내인가, 레버리지는 5배 이하인가, 오늘 이미 손절 2번 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조, 손절과 익절, 리스크 관리, 이걸 제대로 해도 결국 수익이 계속 깎이는 구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준으로 매매를 해도 수수료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고 진입과 청산이 반복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실력보다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선물 거래 수수료 최대 70%를 평생 페이백 받으실 수 있고 입금 금액의 50%를 거래 지원금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적용하면 같은 매매를 해도 장기적으로 수익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매매는 실력으로 벌고 수익은 구조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문장 3개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3개는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손절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번다.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고수들의 매매 승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대략 55%에서 60%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근데 왜 돈을 벌까요? 손절을 빠르게 하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률이 55%고 평균 익절은 3%, 평균 손절은 마이너스 1%라면 결과는 수익입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승률은 똑같이 55%고 평균 익절은 1%, 평균 손절은 마이너스 3%라면 결과는 손실입니다. 수익은 승률이 아니라 손절과 익절 기준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손절 못하면 절대 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익절하지 못하면 결국 다 반납한다. 이건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 5번의 매매를 했고 4번 익절에 1번 손절로 1200불을 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똑같이 4번 익절하고 한 번 손절했지만 결과는 마이너스 800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차이는 익절을 했냐 못했냐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는 익절 한 번당 300불씩, 다음 주는 익절 한 번당 100불씩. 이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수익을 다 뺏어갑니다. 벌어놓은 돈을 지키지 못하면 매매는 의미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관리 없는 매매는 도박이다.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팅하는 겁니다. 카지노는 확률이라도 공개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없는 사람은 본인 승률도 모른 채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매매가 아니라 그냥 돈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매매 상황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5,400불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66,200불이 저항입니다. 현재 가격은 65,900불입니다. 지지 위에 있고 저항 아래 중간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고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포지션 진입은 66,000불, 손절은 지지 이탈인 65,400불, 목표는 저항인 66,200불. 계산해보면 손절폭은 600불, 익절폭은 200불입니다. 그럼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1대 0.33입니다. 이건 나쁜 자리입니다. 왜냐면 잃는 건 크고 버는 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초보는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안 맞는다, 진입하지 않는다. 그럼 익절 목표를 바꿔서 66,600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손절폭은 600불 그대로고 익절폭은 200불에서 600불로 올랐습니다. 그럼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1대 1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고수들은 굳이 안 들어간다 라는 선택을 합니다. 모든 구간이 매매 자리는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초보들이 자주 하는 롤러코스터 익절입니다. 66,400불에서 진입했고 목표는 67,400불입니다. 가격이 66,600불까지 상승해 200불 수익인 상태입니다.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66,900불까지 상승해 수익이 $500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라고 생각합니다. 67,200불까지 상승해 800불 수익인 상태입니다. 이때 1000불까지 가면 익절해야지. 67,600불까지 상승해 1200불 수익인 상태입니다. 와, 많이 벌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67,300불까지 살짝 떨어져 900불 수익인 상태입니다. 그럼 조정이겠지 생각합니다. 66,900불까지 하락해 $500 수익인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66,600불까지 하락해 200불 수익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갈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66,300불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00불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지? 하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1200불 수익에서 마이너스 100불 손실이 되었습니다. 익절 기준이 없으면 수익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6,400불에 진입해 66,600불까지 상승하면 부분 익절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66,900불까지 상승하면 절반을 익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수익은 확보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져가면서 털고 설령 다시 하락하더라도 손실 없이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수익은 지키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손절 미루기의 결말입니다. 66,000불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했고 손절 기준은 65,600불로 잡았습니다. 가격이 65,800불까지 하락해 마이너스 200불인 상태가 되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65,600불까지 조금 더 하락해 손절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초보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버팁니다. 65,500불까지 하락해 마이너스 500불인 상태가 되고 65,450불까지 하락해 마이너스 550불인 상태가 됩니다. 결국 손절합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550불입니다. 기준대로 손절했다면 마이너스 200불, 손절을 미뤘기 때문에 마이너스 550불 손실은 2.7배 증가했습니다. 손절을 미루는 순간 손실은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손절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계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매매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포지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면 근거 있고 탄탄한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입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진입 근거가 명확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서 진입하려고 하는지, 지지 구간에서 반등인지, 저항을 돌파한 구간인지, 진입 방향과 추세의 방향은 일치하는지, 하나라도 애매하면 진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지지가 깨졌을 때 손절할 건지,
차트 구조가 무너졌을 때 손절할 건지, 진입 근거가 무효화되었을 때 손절할 건지, 손절 기준 없이 진입하면 그건 매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익절 목표를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위쪽으로 저 한 가지를 목표로 둘 건지, 리스크 리워드 비율로 목표를 잡을 건지, 목표 없이 들어가면 결국 다 반납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 계산, 매매당 최대 손실을 고려했는지, 포지션 크기를 계산했는지, 레버리지는 과하지 않은지. 다섯 번째, 심리 상태, 연속 손실입니다. 오늘 이미 2번 이상 손절했는가? 예라면 그날 매매는 멈추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사소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이걸 지키지 않고 매매가 반복되면 결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음, 매매 중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손절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지가 깨졌는지, 구조가 무너졌는지, 진입 근거는 사라지지 않았는지, 진입 전에 설정한 손절 기준에 도달하면 바로 손절입니다. 고민하는 순간 늦습니다. 두 번째는 익절 조건 확인입니다. 설정해둔 익절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저항에 도달하거나 리스크 리워드 비율 목표 수익 구간에 도달했는지, 맞다면 바로 익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선택 사항으로 부분 익절입니다. 리스크 리워드 1대1에서 절반을 정리하고 리스크 리워드 1대2에서 30%, 나머지는 추세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고 싶다면 최소한 부분 익절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 때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체크하지 않고 들어가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절은 틀렸을 때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지지 저항을 이탈하거나 구조가 무너지거나 진입 근거가 무효화된다면 손절해야 합니다. 익절은 확률이 꺾이기 전에 챙기는 겁니다. 목표에 도달하거나 RR 비율 기준에 맞춰 부분 익절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계좌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매매당 손실을 제한하고 레버리지를 제한하고 연속 손실 시에는 매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매매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았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손절 기준을 알고 있어도 실제 상황이 오면 못합니다. 익절 기준을 알아도 욕심 때문에 못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를 알아도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사라지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행하냐 무시하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손절과 익절, 리스크 관리. 이걸 아무리 잘해도 수익이 계속 깎이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이건 대부분 무시하지만 여기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고 같은 자리에서 나가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계속 깎입니다. 이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선물거래 수수료 최대 70% 페이백을 평생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딱 하나만 바꿔도 같은 매매를 해도 장기적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매는 실력으로 하고 수익은 구조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 매매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기준들 혼자 계속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들과 매매를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정보 공유방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기준을 잡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영상 설명란에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같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꼭 실전 매매에 적용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손절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법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